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날고 있지만 펀드 시장은 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니 2017년 상반기 펀드 평가를 좀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그러니까 약 5조 원 가량의 자금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2026선에서 출발했었던 코스피가 2400선까지 가까이 다가갔는데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는 환매 수요만 넘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죠. 네, 그 증시가 좋을 때 특히 종합지수가 2100포인트가 넘어서기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매 러시가 일어났던 것이 과거 6년, 7년간의 박스피 장세에서 자주 발생했던 너무나 익숙한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런 현상에서 우리 펀드 시장의 최근의 동향이 완전히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환매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상당히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현재 펀드 시장의 판도 변화와 어느 정도는 좀 관계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의 행태 또는 최소한 그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돼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6월달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순 유출이 된 것이 아니라 순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모처럼 만에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6월달 인덱스 펀드 쪽에 9,618억, 거의 1조 가깝게 순유입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덱스 펀드 현재 잔액이 13조 약간 넘어갑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1조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말이죠. 최근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누적해서 매월 3천억씩 빠져나가면서 평균입니다. 합계 1조 5천 정도 빠져나간 것에 비해서 확실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ETF,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가 ETF죠. 특히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최근 6개월간 ETF의 수익률은 순위로 본다면 상위 5위권 내에 ETF들은 현재 45% 내지 49%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액티브 펀드 쪽, 액티브 펀드라 하면 펀드 매니저가 있어서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판단하에 종목을 고르는 그런 펀드를 뜻하는 것이죠. 자, 액티브 펀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도 계속 환매 압박을 받으며 결국 4조 8,397억, 근 5조 가깝게 계속 환매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6월 달에도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2천억 추가적으로 더 순유출되는 그런 모습까지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수익률은 평균 21.6%.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또 현재 ETF 수익률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굳이 펀드 매니저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시장 자율에 맡겨도 충분히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서 하는 이 펀드가 수익률이 시장 평균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건데, 그것도 작년보다 낮습니다. 작년은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네, 그런 것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더라 하는 결과인데, 실제로도 수익률을 추산할 수 있는 그런 펀드 개수가 대략 66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시장 평균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이 되겠죠. 약 20%, 금년 한 해입니다. 7월 중순까지 20% 정도의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그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펀드가 현재 약 109개, 669개 중에서 109개니까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6.3%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순수 액티브 펀드만을 골라내면 불과 29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669개 중에서 29개 정도만 간신히 현재
시장 평균 수익률 20%를 상회했을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펀드의 성적은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것도 작년보다 많이 낮은 건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만큼 현재 일반 개인들은 펀드를 계속 외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좀 있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강세장에서는 뭐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순유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좀처럼 낮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순매도입니다. 환매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 일반 가계는 과도한 가계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총 가계 부채 1366조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고요. 전체 가계 자산 중 또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70% 육박하면서 전 세계 평균 훨씬 넘는 그런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펀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1999년도, 2000년도 당시 모 증권사의 바이코리아 펀드 대대적인 인기를 모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또 2006년도, 2008년도에 당시 인사이트 펀드가 있었죠. 또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그 역시 또한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큰 두 번의 대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에 크게 당했던 일반 개인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펀드를 매수하는 것을 한때 꺼려한다는 것이죠. 아직 그 후유증에서 충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변화죠. 일부 펀드 쪽에서 분명히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인덱스 펀드 가장 대표적인 것이 ETF죠. ETF가 최근에 수입 유입되고 있다. 그 규모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는 전체 주식형 펀드 쪽에서도 물론 아직까지는 환매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훨씬 줄었습니다. 매달 최소한 1조 원 이상씩 매도를 했던 그런 주식형 펀드, 거기에 액티브 펀드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런 펀드 환매 쪽이 지난 6월 달에는 3천억 단위로, 3천억 규모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매달 1조 넘게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6월 달 들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계속 매도했던 것과는 달리 6월 달 적어도 한 달 동안은 1조 2,7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것이고, 7월 달 들어서는 현재 다시 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약 4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현재 평균적인 매월 매도했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현재 일반 개인들 또다시 지난 6월달처럼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실제 그러한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액티브 펀드와 현재 패시브 펀드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시장 추종형 펀드, 시장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지수를 쫓아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추종하는 그런 펀드는 이제 패시브 펀드, 또는 현재 아까 얘기했던 액티브 펀드는 현재 펀드 매니저 정보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만든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펀드의 흐름은 액티브 펀드가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위세가 좀 떨어지고 현재 패시브 펀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시스템도 또한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런 개념에서 최근에 그 두 펀드 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 2년간의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은 28.8%인데 반해서 현재 펀드 매니저가 있었던 펀드의 수익률은 불과 12.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최근 2년간이 대형주 장세였다고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5년까지 그 기간 넓혀서 봐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최근 5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패시브 펀드가 40%가 나오고 또 액티브 펀드 24.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액티브 펀드에 펀드 매니저가 있어봐야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점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이죠. 국민연금이 벤치마킹 기수 투정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현재 이쪽 운영업계에 제시한 바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욱더 코스피와 코스닥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다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패시브 펀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또 강세 장인데다가 지금은 실적 장세까지 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주와 대형업체와 중소형 업체의 실적을 비교를 하고 또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하더라도 월등하게 대형주가 실적 측면에서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또 국내 펀드 쪽에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 또 실적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대형주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너무 주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웬만한 중소형주 펀드조차도 삼성전자를 자기네 펀드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수익률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취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취지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펀드에 잔뜩 편입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의 현재 상황은 대형주 위주로 현재 시장이 편성되면서 펀드 시장도 그런 식으로 변화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펀드 시장도 계속 매도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매도가 줄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현재 없는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